네, 이번 책은 포스트잇처럼 가볍게 살고 싶어라는 에세이 책입니다. 작가가 포스트잇처럼 가볍게 살고 싶어라고 쓴 이유는 아마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썼겠죠. 작가가 가볍고 귀엽고 현명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게 좀 가볍게 쿨하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글이었고, 또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도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한테 필요한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하루를 꽉꽉 눌러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뿌듯해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챙겼어야 되는데 이거 했어야 되는데 좀 약간 아쉬움이 남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내가 왜 그건 못했을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나는 왜 이렇게 내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이 정도여도 괜찮아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저에게 해주는 말 같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타인한테는, 다른 사람에게는 너 열심히 살고 있어, 괜찮아, 당연히 힘들지, 그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당연히 어렵지 라고 잘 위로해주고 다독여 줄 수는 있지만 나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한 게 아닐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꽤 오랫동안 저는 저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충분해 이렇게 인정을 해주거나 했던 적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지? 좀 대충대충 해도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는 다짐을 했던 부분이 매일매일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말을 해야겠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이 정도면 충분해, 뭐 못한 거 내일 하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게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함께하는 오디오북을 통해서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굉장한 어떤 중압감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조금은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도 크게 뭐 달라지거나 잘못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오디오북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 접착제처럼 살면 성공할 줄 알았지. 나를 포함해 내 주변에는 문구 덕후들이 있다. 각종 펜부터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등 애정하는 대상은 각기 다르다. 굳이 구분하자면 나는 접착식 메모지, 일명 포스트잇 덕후다.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포스트잇을 모아두고 기분과 상황에 따라 골라 사용한다. 포스트잇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부담 없이 아무 데다 붙일 수 있고 떼고 나서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 그게 바로 포스트잇의 매력이다. 기존 제품보다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 탄생한 실패작이었던 포스트잇. 오히려 그 약한 접착력 때문에 문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걸작이 되었다. 나에게는 일정한 루틴이 있다. 매일 아침 노트북에 전원을 켜고 포스트잇을 꺼내 오늘의 할 일을 적는다. 거래처 담당자와 통화하기, 제안서 피드백 받기, 섭외 진행 상황 체크하기 등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할 업무적인 내용부터 물 5잔 이상 마시기, 틈틈이 스트레칭 하기처럼 잊지 말아야 할 사소한 습관까지 꼼꼼히 적는다. 포스트잇에 적은 리스트를 노트북 오른쪽 귀퉁이에 붙이는 것으로 본격적인 노동자의 하루가 시작된다. 일하는 동안 리스트 속 항목을 하나하나 지워간다. 까만 줄을 하나씩 그을 때마다 성취감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일을 다 끝내고서는 노트북의 전원을 끄면서 포스트잇에 남은 오늘의 할 일이 없는지 점검한다.
모든 항목에 까만 줄이 그어졌다면 과감히 포스트잇을 때 쓰레기통에 넣은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무리한다. 오늘 못다 이룬 게 있다면 새 포스트잇에 옮겨 적은 후 노트북 사이에 끼워 넣고 내일을 기약한다. 강력 접착제처럼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원하는 걸 얻으려고 열심과 노력이란 접착제로 악착같이 들러붙었다. 부족한 능력은 잠을 줄여서 마련한 시간으로 메웠다. 성실하고 우직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강력 접착제처럼 들러붙을수록 성과에 대한 더 큰 욕심이 자라났다. 노력과 시간을 100 정도 투자했다면 내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모질고 끈덕지게 노력했는데 120 정도는 돌아오겠지 라는 기대 심리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삶의 수학 공식은 는만 되어도 성공이다. 현실은 내 노력과 시간의 플러스가 될 확률보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더 높았다. 그걸 몰랐던 지난날의 난 늘 결과에 좌절했고 절망했다. 내가 투자한 진득함의 결과는 미련이라는 찐득한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은 상태로 돌아왔다. 언젠가 노트북에 붙은 포스트잇을 떼면서 생각했다. 그래, 딱 포스트잇의 마음 정도면 되는 건데 뭐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리 악착같이 들러붙었지. 때로는 포스트잇 같은 자세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할 때는 딱 붙어있고 임무를 다하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스르르 떨어지는 포스트잇처럼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다 하고 나면 미련 하나 남기지 않고 돌아서는 자세. 그게 나한테 필요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포스트잇을 붙이며 주문처럼 말했다. 오늘 하루도 포스트잇처럼 살자. 그날 저녁 포스트잇을 때 나에게 물었다. 오늘 하루 포스트잇처럼 가볍게 살았어? 분명 그런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그렇지 않았다고 실망하지도 않고 그랬다고 만족하지도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를 경쾌한 리듬으로 살아갈 뿐이다. 무거운 책임감이나 묵직한 사명감에 짓눌려 나를 괴롭히던 뜨거운 열정은 사라졌다. 대신 그 빈자리에 몸과 마음의 여유를 천천히 채웠다. 몸은 건강해졌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스며들었다. 나라는 사람은 강력 접착제보다 포스트잇처럼 사는 게 더 어울린다는 걸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알게 됐다. 둘러보면 과거의 나처럼 분명 성향이 포스트잇 재질인데 강력 접착제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을 괴롭히며 사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그 끈적한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자신의 재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지금까지 강력 접착제의 자세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무래도 안 맞는다면 삶의 자세를 바꿀 타이밍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포스트잇의 자세도 좋고 딱풀의 자세도 좋고 스프레이 접착제의 자세도 좋다. 과연 난 어떤 재질일까? 아휴, 30이면 애기지 애기. 오랜만에 친구 S를 만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으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절친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사이. 우리는 수많은 흑역사와 화양연화를 함께 만들어왔다. 친구는 이제 7살인 딸을 둔 평범한 여자 사람이다. 꽤 오랜 시간 IT 업계에서 유능한 기획자로 일했지만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다시 없을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과감히 퇴사하고 현재는 전업주부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곧 길고 긴 유치원 방학이 시작되면 당분간은 꼼짝 못할 것이 분명했다. 이번 만남은 한동안 온전히 엄마로만 살아야 하는 친구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에너지 충전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시간이었다. 각각 경기도 남과 북에 흩어져 사는 우리는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딸이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닌 리코타 샐러드와 버섯 파니니 등 지극히 우리 취향의 음식을 앞에 두고 어른의 대화를 나눴다. 퇴사 직전까지 회사의 과장으로 활약했던 S였기에 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눈이 반짝였다. 이젠 줄줄이 후배가 딸려서 뭐만 하면 꼰대가 아닐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나의 말에 S가 물었다. 후배들이 몇 살인데? 20대 초중반부터 30대까지 다양하지. 30 언저리 후배들이 제일 많아. 30? 아휴, 30이면 애기지 애기. 뭘 알고 그러는 거겠어. 자기들도 네 자리 가봐야 알지. 30에서 한참 멀어지고 보니 30이 왜 이렇게 꼬꼬마처럼 느껴질까? 나도 그랬다. 인생에 있어 철 모르고 날뛰던 시절이 30 언저리였다. 회의할 때면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고 불합리와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열정의 화신이었다. 30이 저물면 인생도 끝날 줄 알았던 철부지였다. 내 인생의 정점은 30일 거라 철석같이 믿었다. 30이 되기 전 30은 완벽한 어른의 상징 같은 나이였다. 내가 상상한 30의 나는 내 명의의 차와 집,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커리어를 갖춘 멋있는 사람이었다. 킬힐이 잘 어울리는 어른의 외모를 갖출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30이 되고 보니 무엇 하나 내 명의로 된 게 없었다. 킬힐은커녕 스니커즈를 신는 날이 더 많았다. 누가 부르면 재빨리 달려가야 하는 을 오브 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갖춘 게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몰아붙였다. 아찔한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30인데 결혼은, 30인데 아이는, 30인데 커리어는, 30인데 모아둔 돈은, 30인데 집은, 30인데 노후는. 세상이 제멋대로 만든 30이 되면 갖춰야 할 101가지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나를 다그쳤다. 몇몇 사람들은 말했다. 30 넘으면 여자 인생 끝나니 값 떨어지기 전에 얼른 시집가라고. 100%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하기에 진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어쩌나 30이 넘어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걸? 물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만연했다. 그런데 난 예전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시대는 바뀌었고 지금의 30은 예전의 30이 아니다. 30이 두려운 과거의 나를 닮은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40 언저리의 내가 30 언저리의 후배들이 아이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50 언저리의 누군가는 이제 막 40을 맞이한 내가 철부지로 보일 것이다. 90이 넘은 할머니가 7순을 훌쩍 넘긴 자식을 애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30이든 40이든 우린 누군가에게 여전히 꼬꼬마일 것이다. 그러니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실패했다고 속단할 필요도 없다. 우린 아직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엄마가 나에게 해준 말 덕분이다. 언젠가 엄마한테 물었다. 엄마는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한 40쯤. 20대는 불안했고 30대는 정신없었지. 40대가 되니까 눈이 생기더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은 20대가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데 뭘 몰라서 그래. 진정한 인생의 꽃은 40 넘어서 피는 거야. 엄마는 20대부터 30대까지 4명의 자식을 낳아 키우느라 정신없었다고 했다. 돌아서면 밥때가 되고 눈만 뜨면 자식들이 돌아가며 학비나 참고서비 달라고 제비 새끼들처럼 입을 쫙쫙 벌리고 있었다. 20, 30대 때도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수중에 모이지 않던 돈이 40대를 넘기니 신기하게 딱 필요한 만큼 모였다. 또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맸더니 집까지 장만하게 됐다. 평생 남의 집을 전전했던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지금 생각해도 울컥 눈물이 난다고 했다. 엄마의 40은 분명 힘들었는데 사는 재미가 있는 날들이었다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유리심장을 가진 딸을 다독이며 말했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나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흔을 이제 시작한다. 엄마 말대로라면 20대보다 30대보다 훨씬 괜찮은 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날이 불투명한 건 매한가지다. 하지만 불안할 때마다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곱씹는다. 다 때가 있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자. 어쩌다 대박보다는 꾸준한 존버가 체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환기를 위해 창문을 활짝 연다.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나의 오래된 습관이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글을 쓰기 위해 노트북을 켠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멍 때리는 시간이 더 많다. 티끌 하나 없는 하얀 페이지에 깜빡이는 커서만 한참 보다가 창을 닫고 포털 사이트 이곳저곳을 둘러본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머리를 띵 울리는 글감이 잡히면 그날은 운수 좋은 날이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둔 글감 키워드를 훑어본다. 하지만 영 마땅한 게 없다. 쓸만한 건 이미 다 썼고 쭉정이만 남았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가 시작된 후 삶이 단조로워졌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없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다. 낯선 곳에 갈 수도 없어 집 근처 동네 언저리만 빙빙 돈다. 인풋이 없으니 이렇다 할 아웃풋도 없다. 단조로운 생활은 단조로운 생각을 낳는다. 새로운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나의 얄팍한 글감 주머니에 슬슬 바닥이 보인다. 그래도 어쩌다 걸린 단어에 발목을 구질구질하게 부여잡고 헛소리라도 쓴다. 예전에 나였다면 진직에 걸렀을 수준의 글도 쓴다. 물론 민망하고 부끄러운 글도 있다. 하지만 자기 검열을 하며 먼저 선수쳐 잘라내고 판단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는다. 평범한 내 인생은 어쩌다 대박보다 꾸준한 존버가 어울린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흠결 없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애쓰던 시절이 있었다. 까다롭고 꼼꼼하게 자체의 심의를 했다. 최고의 도자기가 아니라면 자신의 손으로 깨버리는 도자기 장인이라도 된 듯 오래도록 글을 끌어안고 깎고 다듬었다. 하지만 애초에 완벽한 글이란 있을 수 없다. 수십 번 고치고 다듬어도 다시 보면 또 흠결이 보인다. 이불킥 방지를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매만져 보지만 예상치 못한 구멍들이 늘 불쑥불쑥 튀어나와 나를 괴롭혔다. 좋아하는 일이면 오래 해. 오래 하면 너 욕하던 놈들은 다 사라지고 너만 남아. 올해로 30년째 라디오 DJ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배철수님의 말이다. 우연히 이 인터뷰를 보고 한참 멍했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좋은 글을 쓸 수는 없다. 오그라드는 글도 써보고 악플이 수두룩하게 달릴 걸 예상하면서도 쓴다. 그러다 보면 좋은 글감을 고르는 눈이 생기고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글 근육이 차오른다. 그렇게 성실하게 시간을 만들다 보면 분명 내공도 쌓이고 흔들림 없이 단단한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대박을 터뜨리는 한 개의 글보다 소박이든 중박이든 누군가의 가슴에 닿을 글을 자주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계속 쓴다. 오늘도 쓴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목표 지점과 방향을 분명히 해 내가 가야 할 길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마음으로 쓴다. 얕은 글이라도 오그라드는 글이라도 부족한 글이라도 그럼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 지치지 않고 그저 내 속도대로 간다.